여기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는요. 우리가 아마 다 진도가 나갔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로 우리 1학기 내내 그래도 강의를 올려놓을 예정이어서요. 여기도 이제 강의로 이제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들었던 부분일 테니까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복습할 때나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사실 여긴 복습할 필요도 딱히 없어요. 네, 이 인더스강이라는 부분 여기 이제 볼 텐데요. 인도 문명입니다. 자, 인도 문명인데 이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그리고 겐지스강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했던 문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한번 앞에 지도가 있나요? 없네요. 뒤에 지도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인더스 강은요. 이게 이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의 서북 쪽입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인더스 강은 이쪽에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됐었다. 기원전 약 2500년경에 발달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유적지들이에요. 이런 유적지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수업 중에 한번 설명했을 텐데 뭐냐면 여기는 이제 목욕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되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또한 이런 큰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 당연히 이제 잘 되는 곳이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국가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변 지역과 원거리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원전 약 1800년경에 갑자기 쇠퇴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 이유를 두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줄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외세의 침입도 있었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원전 약 1500년경, 그러니까 아까 1800년경에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뭐 16세기 뭐 이런 무렵 해가지고 아리아인이 이제 오게 돼요. 이동해 오게 됩니다. 이곳에요. 자, 그러면서 원래 여기 원주민은요, 뭐라고 불렀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집트 원주민. 이름이 인종이 항상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이집트의 원주민은요, 이집트래요. 이 인도 원주민은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커닝해야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왜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데요. 뭐야, 왜 안 나와? 뭐지? 왠지 다시 찍어야 될 각이 같죠? 하지만 나는 찾았죠. 드라비다 족이에요. 원래 있었던 원주민을 드라비다족이라고 불러요. 이들은요, 좀 까만 애들이에요. 흑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흑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들이 원래 이런 곳에서 털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 북쪽에서 이 아리아인이 오게 됩니다. 이런 애들은요, 백인이에요. 자, 이 백인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또 특히나 뭘 가지고 오게 돼요? 철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선진적인 문명 이런 것들로서 이 원주민들을 이제 제압하고 이제 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들은요, 이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통제하기 쉬운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법이라기보다 이제 뭐 이런 신분제도, 차등적인 신분제도를 만들게 돼요. 자, 이거 뭐 여기 써 있긴 하죠. 아리아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만든 제도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데요. 자, 되게 이 극도로 이제 상하이동을 제한하는 폐쇄적 성격의 이런 신분제예요. 이 신분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자, 이 브라만 그리고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이렇게 네 신분층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이거 좀 이 색깔이 더 좋더라고요. 자, 불가촉천민이라고 있어요.
이 등급 외에요. 등외 판정문이라고 하죠. 자, 이것보다 아예 사람 취급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불가촉 전민까지도 있다랍니다. 요즘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가혹해서 문제시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금 카스트 제도는요, 지금 현재도 거의 뭐 인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종교는요, 뭐 자연신에게 찬양을 한다는 뭐 찬양가인 뭐 베다를 이제 거의 뭐 경전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브라만교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브라만교라는 것은요,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딱 기반이 된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요, 자, 이런 카스트 제도가 기반이 된 종교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종교는 나중에 쿠샨에서 구타 왕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힌두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잡종교예요. 이 브라만교에다가 그다음에 뭐 이 중간에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불교와 그다음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믹스되면서 힌두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 문명도 이제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중국 문명은 원래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황허강 이렇게 나와 있었죠. 왜 황하 문명이라고 불렀었냐면 이 황하가 가장 오래된 연대를 기록한 유적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특히나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왜 그 황하 문명이라고 안 하고 중국 문명이라고 하냐면, 이쪽 황하 주변에서만 문명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남쪽의 양쯔 강물을 부분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중앙 이 내륙 지역인 사천 지방, 스촨 지방에서도 산싱두이 유적인가요? 뭐 이 뒤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싱두이 유적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문화다라고, 중국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황하강 주변에 뭐 신석기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농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황하 유역에서는 농경이 발달하게 될 이유가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 일단 큰 강이에요. 일단 황하는요. 근데 이 황하는 이 누런 강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퇴적층들이에요. 특히나 수심도 얕습니다. 그래서 잦은 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도 많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농경이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채도와 흑도로 대표되는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 뒷페이지에 내가 이제 달아놨죠. 앙소 문화, 그 다음에 뭐 여기 대몽구 문화라고도 있는데요. 여기가 뭐 이제 용산 문화라고도 해요. 뭐라고 하지? 롱서 중국어입니다. 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채도 문화와 그다음에 뭐 여기 백도, 흑도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백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흑도 문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왕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신석기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왕조라는 것은 거의 뭐 청동기 시기쯤 해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중국도 하, 상, 추, 춘추, 전국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왕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왕조에 대한 거는요, 아마 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 상, 주, 춘추, 전국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을 거예요. 다음 강의나 뭐 페이지에서 내가 다시 한번 쓸 텐데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일단 PPT를 띄워놨으니까 PPT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왕조는요, 이 중국 역사의 최초의 왕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기록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존하는지는 애매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리터우 유적이라는 곳에서 이게 실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실존했다라고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건 없어가지고요. 여기는 아직 딱히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상왕조부터는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기록뿐만 아니라 유물도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원전 약 1600년경입니다. 황허 유역에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수도는 은허예요. 은허. 뭐 이 수도는 뭐 몇 번의 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도가 바로 은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눈 같고 얘가 코 같고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곳 있잖아요. 자, 이곳이 이제 은허쯤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곳에 이제 대량의 청동기 유적이 출토가 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출토가 되느냐? 어, 청동 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교과서 31페이지에요. 상왕조의 청동솥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이거는 실제로 무슨 솥같이, 지금 뭐 솥단지 같이 뭐 이런 뭐 쓰는 뭐 식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요. 이거 같은 경우 뭐 제기용 이런 용도로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기용, 하늘에다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용도예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는 게 상당히 중시되고 막 이렇게 많이 주로 이용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동기라는 거는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닌데 이 제기용으로 쓰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상왕조는 바로 이 신권 정치를 이제 펼쳤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인이 이제 신의 어찌 보면은 매개자로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신과 인간의 소통하는 그런 매개자로서 이제 존재하면서요. 본인만이 이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이 이제 점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골문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갑골문이라는 것은요, 진짜 이 점친 거에다가 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책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 있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이런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이 소 뼈다귀 이런 것들을 불에다 구워요. 그래서 이거가 갈라진 틈을 타가지고 이게 뭐 이 전쟁이 이길런지 질런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이런 실제로 불에 꽂는 거는 왕이 하진 않았겠죠. 왕을 돕는 정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정인은 단지 이런 업무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점을 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자, 왕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이 신의 그런 권위의 대리자로서 이제 큰 권한을 가졌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둘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모도문화입니다. 뭐냐면 이 양쯔강 있죠?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하류에서 발견됐었던 건데 이거는 이 벽시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쌀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이 좀 빠르나요?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 문명입니다. 창장강 유역. 아까 창장강이라는 게 바로 이 양쯔강이에요. 이 양쯔강은요, 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창장강, 장강, 양쯔강.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양쯔강을 부르는 말인데요. 자, 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국사가 조금 짜증나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창장강 유역의 청동기 문화, 여기 쓰촨성 같은 경우는요, 이 양쯔강 하류가 아니라 여기 상류 지역, 중상류 지역이죠. 이 쓰촨성, 이 내륙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사천 요리 있죠. 자,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산싱두이 유적,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갑골문 봤었죠. 이런 거예요. 이 갑골문은 좀 재밌어요. 이 갑골문이 발견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 있죠? 이거 막 사람들이 중국인들은 이게 보신용품이다면서 막 갈아 먹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아 먹을 용도로 이렇게 캔에 썼던 뼈다구에서 이상한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바로 뭐의 원형이 되었다?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성립되게 됩니다. 우리 하, 상, 그 다음에 주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주라는 나라 성립과 발전인데요. 기원전 11세기경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성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창장강 유역까지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지만 조금 그렇게 막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31페이지 지도에 나와 있을 텐데 31페이지 지도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잠깐만요. 가져온다기보다 세계사 교과서. 얍.
만만한 수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있잖아요. 이 주나라, 여기가 바로 은나라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커진 형태가 바로 이 주라는 나라예요. 자, 이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게 바로 봉건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전제, 이 두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상이라는 나라의 왕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신과의 소통하는 이런 어찌 보면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신과 소통하는 이런 존재를 내리까고 왕을 했다. 이거는 신의 분노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주라는 나라는 이게 어떤 것으로 이제 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냐면은 천명사상과 덕치주의예요. 자, 이 상이라는 나라의 왕조의 이 왕은 이게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덕이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 천명이 이 덕이 있는 주나라를 만든 그런 존재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게 이제 부여받은 그런 권리인데 덕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라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봉건제라는 이 주라는 나라는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봉건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아마 수업 때도 얘기를 했을 텐데 왕이 직접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주변 일대를 이제 왕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왕이 그래도 이게 믿을 만한 핏줄 있죠? 핏줄들, 제후들 이런 애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었던 정말 믿을 만한 애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대신 제후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족과 공신들을 제후로서 임명을 해서 네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때 당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천자예요. 그리고 여기를 지역의 번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번왕으로서 어찌 보면은 왕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우고요. 이 제후로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 주변의 제후로서 이제 주변을 다스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른쪽 거 볼게요. 왕 밑에 제후. 그 다음에 이 제후들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준 땅들은요, 작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땅 줬어도 이제 우리 한반도보다 큰 곳일 겁니다. 근데 이곳을 이제 또다시 얘는 다시 재분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제후가 믿을 만한 애들 있겠죠? 이런 믿고 이제 시켜먹을 이런 애들한테, 경대부사 이런 애들한테 또 이 내부의 땅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땅이 넓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재분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었던 게 바로 이 주나라의 봉건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왕이 얘네들한테 토지를 줬고, 얘네들은 또 이 밑에 애들한테 토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대가로 군사공물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이 아주 일부의 공신 빼고는요, 다 자기 핏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혈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공신들도 아마 혈연 관계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맺어놨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혈연 관계로서 성립된 관계는 사실 끈끈하죠. 적어도 그 당대까지는 끈끈하죠.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당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와 얘가 이제 아들이 왕을 하겠죠. 여기도 아들이 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얘 아들이 왕을 하고 얘 아들이 왕을 해요. 얘와 얘는 친해요, 멀어요? 멀겠죠. 그러면서 이 혈연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제 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가족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왕실을 존중하지 않고 어찌 보면 어떤 애들은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봉건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 주라는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봉건제를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봉건제는요, 이 성립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혈연 관계인데, 또한 이건 뭐냐면 혈연적 봉건제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법에 의한 봉건제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아마 종법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나요? 여기 뭐 가운데 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책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요. 주나라의 봉건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뭐다? 혈연에 기초한 종법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종법제라는 것은요, 적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여기도 어차피 나는 모든 곳을 다 그냥 대충 쓰죠. 자, 여기가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이 자식에게 이제 왕위를 넘기겠죠. 근데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넘길까요? 첫째 아들에게 넘기겠죠. 자, 이 첫째 아들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 첫째 아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열을 정하게 됩니다. 적장자가 이제 상속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차순에 따라서 뭔가 우선순위, 상속의 순위가 낮아진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였었던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막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던 큰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주나라의 왕은 이제 천하의 종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천하의 이제 첫째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제후들은 얘네들은 다 이제 둘째, 셋째 아들들은 지방의 제후들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넘버 원한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종법이잖아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으로서 이들이 이제 이 왕을 어찌 보면은 주왕실을 떠받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것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천자에 관한 이 천명사상에 대한 내용도 살짝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짝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주나라 왕실을 한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나라 왕실은요, 수도가 어디일까요? 여기죠. 자, 주나라 호경이라고 써있죠. 자, 이곳입니다. 시안인데요. 여기가 맨 처음에 수도였어요. 근데 이 주나라는요, 아까 봉건제가 이제 붕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요, 이 북쪽에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견융족인가요? 이런 애들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전하게 되냐면은 나급 또는 러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 러양은요, 그 이전에 만들어지긴 합니다. 뭐 이 주공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천도하기는 쉬웠겠죠. 자, 이렇게 천도를 하지만 왕실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권위가 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좀 볼 것들이 있나요? 뭐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PPT 같은 걸로 내가 PPT를 파일로 주든지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여기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